저와 구독자님들 모두 이 불타오르는 거품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즐기다 무사히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이 증시의 상승 끝에 다다랐을 때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스피 3000을 뚫고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했지만 3000을 넘기면서 4000을 어느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거품의 끝이 가장 큰 거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도 거품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겠죠. 이 상승장도 언젠가는 그 끝을 맞이할 겁니다. 다만 그 끝이 어디인지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죠.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하락을 베팅할 때 인버스 혹은 고버스를 매수하시는데요. 저번 고버스 투자 실패 영상에서도 확인했듯이 한번 물리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고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부터 리스크가 큰 방법 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가장 안전한 하락장 베팅 방법입니다. 오를 때엔 개별주로, 내릴 때엔 인버스와 같은 수단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상상은 가능한 전략이지만 그 상승의 끝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 후 하락에 베팅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고 만족할 수 있다면 가진 주식의 일부부터 현금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도 지속적인 상승장에서 현금화를 했다가 또 오르니 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기를 반복하며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잃지는 않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치 적금 이율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묶어둠에 의의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달러 보유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폐인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워낙 강세가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낼지는 모르지만 환율도 충분히 저점에 왔다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 코로나 하락장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던 자금을 빼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자금들이 몰리면서 달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은 환전을 통해 가능한데요. 만약 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싶을 때에는 달러 관련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달러라는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개의 ETF와 ETN이 검색되는데요. 입맛에 맞게 골라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개별주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양이 극히 미미하니 현금을 보유하였다는 느낌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이나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잠시 경험했지만 금이고 뭐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때에는 잠시 금과 은의 가격도 하락하였지만 위기 이후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제한 돈풀기였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한 번 더 큰 위기가 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풀 것이라고 예상을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한정된 자원인 금과 은과 같은 원자재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또한 금이나 은같이 한정된 양만이 발급이 되는데 코인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화폐의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현재 가격이 5천만 원을 근접하던데 올라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드는 생각이 이렇게 버티다 1억을 찍고 20억 간다 그러면 그제서야 들어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빅스 관련 상품 투자입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일반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차트를 본다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빅스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빅스 지수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직접 S&P에 상장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대신 국내에 상장된 빅스 ETN 상품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삼성, 신한, QV 이렇게 3개의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라는 것이 지수이기는 하지만 한번 물리면 10년 동안 그 가격이 오지 않으니 신중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버스와 곱버스입니다. 드디어 문제의 종목이 나왔네요. 특히 곱버스라는 종목은 정말 끝도 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버스라는 ETF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뉴스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빠짐없이 나오니 말이죠. 저 또한 3월 최저점에서 곱버스로 대인 적이 있어 다시 하락장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곱버스는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배짜리 인버스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곱버스를 다시는 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지금 보이는 어마무시한 차트의 영향도 있지만 존버를 절대 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곱버스는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특성상 운용보수가 더 필요하면 말할 것도 없고 현재처럼 한 방향으로 쭉 상승하는 장에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하지 않고 가만히 횡보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삼성 운용자산의 홈페이지에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상품 설명 페이지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월 2일까지 약 3개월간의 선물지수 변동량과 인버스 2X의 변동량입니다. 2008년 10월 20일의 시작을 0%에 두고 2009년 1월 2일에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2.59%로 마감을 하였지만 최종적인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운용 수수료부터 선물을 거래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엑셀로 돌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그래프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두 날짜의 주가는 6만원으로 동일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1일 변동량을 2배씩 추종하여 곱버스와 레버리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곱버스입니다.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기간에 빠진 수치보다 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종가를 보면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오히려 더 큰 하락 이후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요. 빠질 때는 연속적으로 크게 빠져 복리 효과로 하락폭이 컸지만 상승 시에는 출렁이며 완만히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배짜리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원래의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추종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 변동은 퍼센트가 아닌 가격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변환하고 그 2배만큼씩 변화하는 것은 아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이상 개별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곱버스나 레버리지는 연속적인 한 방향 변화가 많았는지 횡보를 얼마나 했는지와 같은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주가는 돌아와도 곱버스의 주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더욱 무서운 것이죠. 저는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잠시 2-3일간 짧은 기간이 아닌 이상 곱버스에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락이 지속되게 된다면 차라리 한 배짜리 인버스를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가 하락에 제대로 베팅하는 방법은 바로 선물입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고 레버리지가 기본 10배를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과 수익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를 예로 들어보면
위탁 증거금이라는 17,000불을 내고 한 계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틱 가치는 5불로서 1포인트당 20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은 13,200포인트고 이것의 1%는 132포인트입니다. 이 132포인트는 528틱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2,640불인데요. 한 계약만 들어가서 1%가 변동하면 2,640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계약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17,000불이라고 했죠. 그럼 850포인트가 떨어지면 전부 손실이 나는데 이 850포인트는 현재 주가에서 약 7%입니다. 엄청난 레버리지죠? 저도 선물은 무서워서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확신이 아니고서는 건드리기 힘든 종목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언젠가 올 하락장을 대비해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승의 끝이 어디일지 정말 예측도 할 수 없고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이 불장에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인데 그 언젠가를 위해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구독자님들 모두 이 불타오르는 거품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즐기다 무사히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가 없는 그날까지 후브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